현대제철 중장기, 왜 이걸 중장기 하시죠? 예, 제가 여러분들 중장기 하지 말아야 될 주식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조선, 해운, 철강. 물려있다고 무조건 중장기 하면 안 되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9년째 내리고 있어요, 9년째. 이렇다 할 만한 엄청난 뭐 반등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예, 계속 내리고 있죠. 계속 내리고 있어요. 파동만 나올 뿐 계속 하락이죠. 예. 자, 그러면 현대제철 시나리오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재밌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현대제철을 보시게 되면 어쨌든 앞에서 나온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 물려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여기에 물려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로 보시게 되면 역배열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앞에서 이제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등 나왔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로 봤을 때는 뭐예요? 차트는 빵점. 자, 그럼 기업 볼게요. 자, 매출액 같은 경우 16조, 19조. 여기서부터 이제 레벨업이 되죠. 19조, 20조, 21조, 22조. 근데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자, 영업이익이 어때요? 영업이익이 줄었다가 이제 회복세로 돌아설 거라는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을 뿐이고, 당기술도 마찬가지죠. 좋아졌다가 2018년도 19년도 안 좋았다가 이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을 컨센서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짜리입니까? 장부 가치가 12만 6천 원짜리. 와. 근데 41,900원이야. 너무 싼 거 아니냐 이거죠. 자, 얘가 돈 벌어들이는 걸 보니까 뭐 5%대 나오다가 4%, 2%, 3%, 4%, 3%에서 약 4% 정도 나온다. 시장 수익률이.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이 이 정도 나오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 친구가 이제 20조, 21조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조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이 친구가 이제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간다라면 고평가겠고요. 10조가 밑에라면 저평가 국면이겠죠. 그러나 이제 얘가, 그것은 ROE가 10% 이상 나왔을 때가 문제니까 얘는 10조가 넘어가면 무조건 안 되겠네요. 그죠? 몇 조짜리냐, 시가총액은 다행히 5조짜리네요. 5조. 자, 그럼 뭐다? 철저하게 저평가 구간은 확실하게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평가 구간은 맞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PBR도 0.3. 그거에 반해서, 자, PBR이 0.3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돈을 벌어들이는 수치가, 바로 ROE가 3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ROE가 10 정도 나오고 있다. 10%. 10% 나오는 것이 3개년 지속적으로, 3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PBR이 0.3 나올 리가 있나요? 나올 수가 없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얘는 완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지금 이 친구는 이 국면이 저평가라고도 말할 수도 없다. 그러면 12만원인데 12만원인데 4만원이니까 너무 싼 거 아니냐? 왜 그런 거예요? 바로 ROE가 이 정도 수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할인을 해줘야 되는데,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5 정도 나오면 이제 반값으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반값. 그럼 5보다 밑이니까 더 깎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예. 자, 5 정도 나오면 이제 시장 수익률의 이제 반 정도, 반 이하라고 보는데, 그랬을 땐 최소한 5만원 이상은 받아줘야 되고요. 3 정도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제 재고 자산이 어떻게 달아서 다르고, 무형의 자산이든지 유형의 자산이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살펴봐야겠지만, 그러려면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통상적으로, 요 ROE에다가 이제 시장 수익률을 더해서 나눠줍니다. 그렇게 되면 한 6 정도 나오네. 여기에서 한 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만 계산해 주더라도 얼마? 최소한 6만원에서 7만원짜리인 거예요, 이 친구는. 멀로만 봤을 때, 기업 분석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6만원에서 7만원짜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건 기업 분석 상으로는 그렇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까지만 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 분석은 어디까지나 그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기업 분석을 보고 기업을 참고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100이면 거의 99명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업 분석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트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성장하는 주식인가 보시고, 수급 보시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 보는 게 순서예요. 기업 분석은 마지막에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건 뭐예요? 어쨌든 1차트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어디가 바닥인지 아직 알 수 없어. 자, 월봉에서도 보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그냥 흘러만 내리고 있어요. 흘러만 내리고 있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요 까만 라인 있죠. 요 까만 라인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졌을 때 이렇게 멀리 떨어졌을 때 이렇게 멀리 떨어졌을 때는 뭐가 나와요? 꼭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구나. 근데 지금 어때요? 얘는 애매모합니다. 검정색 라인하고 또 애매모해요. 근데 보면 떨어지면 붙으려고 하고 떨어지면 붙으려고 하고 떨어지면 붙으려고 하고 떨어지면 붙으려고 떨어지면 붙으려고 떨어지면 붙으려고 이게 꼭 떨어지면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100%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요 주식의 성질이 고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손절을 고민할 건지 추가 매수를 고민할 건지 그거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월차트에서 지금 얘하고의 이격이 한 18% 떨어졌으니까요. 이 친구는요 사실상 이 자리가 바닥이라고 인정해줘야겠네요. 바닥이라고. 어디에서? 월봉상에서 바닥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자, 62평 자리에 와서 뭐 무역 전쟁도 잘 해결되고 미중 무역 전쟁도 잘 해결되고 그리고 뭐 북한하고의 어떤 남북 교류도 잘 되고 이러면은 얘는 말할 것도 없어요. 날아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62평 자리에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꺾인다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기회가 될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반등하지 않고 61선 자체를 저항받고 그대로 꺾인다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거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잘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한 파동 더 내려온다라면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자, 봅시다. 떨어진 자리가 보통 이렇게 기다가 떨어지면 여기까지 반등하는데 떨어진 자리가 몇 프로 떨어진지 볼게요.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가. 자, 16%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가 반등하다가 언제 꼭지를 만들지는 몰라요. 반등하다가 여기서 꼭지를 만들든 여기서 꼭지를 만들든 여기서 만들든 꼭지를 만들고서 스트레이트로 마찬가지입니다. 요 폭만큼 밀리는 폭이 나올 때 여기서 얼마 나왔어요? 약 한 18% 나왔잖아요. 이와 비슷한 크기가 밑으로 밀릴 때 참 이게 그려가면서 수치를 설명하자니 힘든 점이 많은데 이러한 패턴이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어떤 패턴? 이러한 패턴. 그게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는 모르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폭은 62평이라고 보고 저라면 이 친구가 만약에 그럴 일은 뭐 드물겠지만 35,000원짜리까지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추가 매수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부터 세력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제철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기관하고 외국인인데요. 최근에 10년 동안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내봤는데요. 자, 어쨌든 얘네들이 지금 있는 선을 그어보면 이 자리죠. 이 자리. 그쵸?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매수한 거는 또이또이에요. 요 자리나 요 자리까지. 그죠? 또이또이라는 얘기 언제까지? 2006년까지. 그러면 앞전에 13년 동안 매수한 거는 뭐예요? 약수익이거나 또이또이거나 손실이죠? 손실이에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년 동안 매수한 것이 손실이란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낸 거는 10년 데이터를 낸 거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전에 자 9만원 초반할 때 500만주 매수했고요. 그리고 5년 전에 6만원 후반할 때 760만주, 그리고 3년 전에 5만원 중반할 때 약 520만주 520만주를 매집했고요. 최근 1년 사이에 얼마를 매집하느냐? 약 410만주. 금액은 약 4만원 후반대, 4만원 후반대에서 얼마 매수했어요? 410만주. 자, 이거 도합 합치니까 몇 만주가 되느냐? 약 2,300만주가 되네요. 답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20%가 넘는 그 비중이 몇 주예요? 3,450만주라고 나와 있네요. 3,450만주.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뺀 나머지 금액, 나머지 주들은 약 1,100만주죠. 약 1,100만주의 주주는, 외국인 주주들은 뭔가요? 수익 나고 있는 거야. 수익 나고 있는 거야.
긴가요? 아니죠. 왜? 매도한 걸 봐야죠, 이제 매도. 자, 매도는 어떻게 했느냐? 자, 9년 전, 8년 전, 7년 전에 거쳐갖고, 그 금액은 상관없으니까요. 수익 나고 판 것도 있고, 수익 안 나고도 판 것도 있어요. 그건 뭐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3년 동안 걸쳐서 매도한 것이 약 180만 주. 즉, 9년 전, 8년 전, 7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년 전에 한 번, 2년 전에 한 번, 도합 매수한 게 약 30만 주. 플러스 30만 주. 즉, 매도한 건 얼마예요? 210만 주. 자, 아까 매수한 거 물량 얼마라고 해서 2,300만 주예요. 매도한 거는 210만 주. 그러면 도합 2,약 100만 주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여기서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지분이 3,450만 주라고 했나요? 3,450만 주. 빼면은 약 1,300만 주는 수익 보고 있다. 언제부터 투자한 애들은 언제부터? 이전에 투자한 사람들. 이전에. 이 앞전에. 요 앞전에 투자한 사람들은 뭐예요? 수익 나고 있다. 수익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얘네들이 많이 샀던 금액이 얼마예요? 아까 내갔던 금액이. 자, 10년 전에 91,000원. 음에 씨부래. 그리고 5년 전에 샀던 거는 69,000원. 700만 주 넘는 거죠. 760만 주가. 69,000원이고요. 그리고 500만 주 샀던 거는 55,000원이에요.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산 거 얼마? 약 47,000원. 이들의 물량이 얼마라고? 약 200만 주. 와, 엄마 씨부래. 뭐예요? 세력들이 다 잃고 있는 거야,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피 보고 있는 거야. 피 보고. 어디에서? 현대제철에서 지금 외국인들 작살나고 있어. 아, 기뻐라, 씨부래. 우리 개미들이 많이 안 물려서 기쁘네요, 그나마. 근데 왜 내려오고 싫어하죠, 이거? 자, 그럼 이제 기관 해볼게요, 기관. 기관은, 최근 들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 기관 10년치 분석해볼게요. 자, 기관이 10년 전에 얼마를 매수했느냐? 10년 전, 9년 전 합칠게요. 물량 얼마 되니까? 약 180만 주. 매수한 것만 일단 먼저 얘기할게요. 그리고 4년 전에, 아까 금액은 똑같습니다. 아까 외국인들 금액하고. 4년 전에 930만 주. 그리고 그 다음에 한 3년 전에 230만 주. 자, 요거를 도합 합치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요? 1360 나오나요? 1340. 1340만 주. 매수가 나오네요. 오케이. 자, 이제부터 매도 볼게요, 매도. 매도도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7년 전에 110만 주. 5년 전에 얼마가 나왔느냐? 약 760만 주. 최근 2년 전에 약 40만 주 매도 나왔고요. 최근 1년 동안 약 440만 주. 그럼 얼마가 나온 거예요? 1300, 약 30만 주 나왔네요. 그럼 어때요? 매수한 거, 씨부를 다 팔았네. 매수가 1300, 약 40. 매도가 약 1330. 어쩜 이렇게 매도한 거 다 팔았대야? 즉, 기관은 뭐예요? 포기했다. 관심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들 세력 중에서 물려있는 거는 뭐 연기금 물려있고요. 사모펀드는 뭐, 관심 없어요. 다 팔았고요. 국가 다 팔았고요. 기타 법인은 뭐 1, 2, 3, 4년 전에 벌써 도망갔어요. 4년 전 5만원 할 때 벌써 도망갔고요. 기타 법인들이 보통 방어 세력인데 다 도망갔고요. 투신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240, 250, 260만 주 모으다가 최근 1년 동안 160만 주 사그리 매도하고 있어요. 매도하기 바쁩니다, 지금. 그리고 보험도 싹 매도하고 있고요. 3년 전부터 모든 거 70만 주 모았는데 다 매도하고 있어요, 지금. 금융투자는요. 4년 전에 5만원 초중반 할 때 800만 주 매수했던 거 살짝 이익 보고 300만 주 팔았는데요. 지금 이익 나고 팔지를 못하니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500만 주 물량은. 그래서 금융투자도 물려있다. 허나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보면 10년치를 보면 매수한 것보다는 매도한 물량이 많다. 그럼 매도를 누가 많이 했느냐? 투신이 가장 많은 이익 실현을 했고요. 기타 법인하고. 그리고 물려인 주체들은 누구냐? 연기금과 금융투자로 해석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이 물려있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개인이. 자, 개인 볼게요, 개인. 어쨌든 중요한 건, 기관들은 물려있거나 다 나갔어요. 자, 그러면 개인들은 7년 전에 200만 주 물려있었고, 8년 전에 60만 주 물려있었고, 4년 전에 120만 주 물려있던 게, 3년 전에 1, 2, 3, 여기입니다. 요때 470만 주 매도가 나와요. 이때 이제 매수하는 것이 매도가 나온 건지, 왜냐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으니까,
혹은 뭐 이때 유상증자를 해갖고 유상증자를 받아서 이미 물량이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어쨌든 470만 주가 매도가 나왔어요. 즉 7년 전, 4년 전 이때 매수했던 물량이 싹 다, 자, 3, 4, 5, 6, 7. 요때거든요. 요때거든요. 요때 매수했던 물량들이 이때 다 매도가 나왔어요. 이날. 요때 매도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개인들이 최근에 물리고 있어요. 최근 2년 동안 물리고 있는 양이 얼마냐면, 2년 전에 금액이 약 5만원 중후반 날 때, 약 100만 주. 100만 주가 조금 넘어요.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개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물량이 약 38만 8천 주니까 40만 주라고 할게요. 예. 그 금액은 얼마? 4만원 초반대. 4만원 초반대에서 중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량은 얼마? 약 40만 주.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지 않네. 자, 사실상 개미들이 그다지 많이 물려있지 않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많이 물려있지 않다니요. 개미들이 지금 보시면 많이 샀는데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앞에서 많이 매수했던 거를 여기서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대제철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 분석상으로 봐도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고,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지 않으며 매물 또한 두껍지 않고, 다행히 외국인 이 엉아들이 많이 물려있어서 참 다행이며 기관들은 관심 없고, 따라서 현대제철은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으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허벌나게 급격한 매도가 나오지만 않는다라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48,000원까지 올라가는 영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 종목의 시나리오를 내가 만약에 설계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이 주식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저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발만 담글 것 같아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현대제철밖에 없다, 난 이걸 해서 꼭 수익이 내야 된다, 그러면 비중 100% 중에서 20% 정도만 발 담가 놓고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라면 나는 추가 매수 할 것 같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